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의 골자는 미 전략 자산의 배치가 될 텐데요. 여기서 미 전략 자산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미국 전략 자산이 과연 무엇이고 북한에게 어떤 억제력을 발휘하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 전략 자산이란 무엇인지와 그리고 미 전략 자산에 어떤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전략 자산을 설명하려면 전구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는 지역, 유럽은 유럽 정부가 있을 거고 중동은 중동 정부가 있을 텐데 한국은 한반도 정부 아니겠습니까?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 이런 전구 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전 세계적 타격 능력을 갖는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무기가 한 전구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전쟁에 정말 그 판국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무기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고요. 보통 전쟁이 나면은 항모가 뭐 한 척에서 두 척 정도 투입돼가지고 해서 싸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중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최신 스텔스 구축함 줌 월트인데요. 일명 꿈의 구축함이라 불린다죠. 이건 어떤 무기고 또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2016년 10월에 첫 함이 취역을 했고요. 원래 이제 미국이 이걸 차세대 함 주력으로 해서 32척을 만들려고 하다가 너무나 비싸고 아직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3척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말이 구축함이지 순양함 정도 크기입니다. 14,000톤 엄청난 크기의 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미래 무기들이 장착되게 됩니다. 레일건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착되게 되는데 아직은 레일건이 장착 안 됐지만 현재 지금 이제 155mm 함포 같은 거를 장착되는데 이게 거의 100km 이상을 함포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한 80여 발 정도 내부에 보유할 수 있고 함포 능력까지 갖춰가지고 그야말로 한 적의 일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 특히 여기다가 스텔스 능력까지 갖춰서 적의 연안에 접근하더라도 적이 쉽게 탐지하고 공격할 수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개념의 전략 자산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사실 미 전략 자산 배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북한은 아무래도 전제 군주정이고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이라는 딱 한 명의 그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나라입니다. 소위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왕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이런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밀하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주적군 같은 걸 폭발을 하거나 혹은 평양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들어올 때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주제죠.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지금 어떤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정례적인 전개가 협의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이런 전략 자산 자체는 사실은 어떤 전구에 묶여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북한 상황 자체가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전략 자산을 한반도 전구에 묶어놓자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상시 배치가 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정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분기마다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전개를 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이 전략 자산이 한국의 정례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미연합훈련 대대적으로 할 때마다 언제나 전략 자산들이 한두 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외에도 항모훈련 같은 것도 매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것을 한반도에 묶어놓고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한미 당국이 끌고 가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 자산이란 것은 언제든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략 자산을 한미가 공동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요청하면 미국이 반드시 사용을 응하게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각기 역할과 효용성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에 대해 가장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 전략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지금 한국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대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핵일 겁니다. 결국 이런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밀한 자산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의 해구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 폭격기와 SLBM, ICBM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일단 한반도 전구 내에서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 폭격기가 꾸준하게 한반도를 찾아옴으로써 북한에게 전쟁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 안 한 전략산 중에 하나가 사드입니다. 사드도 방어 체계이긴 하지만은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전구 전체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갖춰졌을 때 북한의 위협을 우리는 격퇴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선임연구위원과 미 전략자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